통동 큰언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포의 외인구단 까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우리 더 라이브 평소에 좀 보십니까? 자주 봅니다. 아, 괜찮은... 너무 늦은 시간이긴 한데 네. 그래서 드라마 보는 시간하고 겹쳐서 좀 유감스럽긴 한데 금요일은 안 하시죠? 예. 네, 금요일 날 볼 드라마들이 많아서 아, 드라마를 워낙 좋아하시군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총리께서 경륜이 있는 분인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번에 총리 하시면서 입열면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경륜을 무색해 하는 그게 왜일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통령이 너무 센 거예요. 수평적 리더십이 아니고 네. 그렇게 막 끌고 나가고 그립이 세고 막 이러면 사실은 참모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면은 참모들이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죠. 그 다음에 한 총리는 정보 공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순방외교하는데 일정도 모르고 네. 대통령이 나가면은 총리가 사실상 국정을 책임져야 그렇습니다. 되고 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아는 일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모르는데 우기다가 낭패 보고 네. 이게 참 대통령의 리더십이 수직적 리더십이 결국은 경륜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동의합니까? 저도 조금 아쉬운 것이 지난번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네. 어린 네, 고등학생이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단횡단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한 거죠. 네. 그냥 깔끔하게 네. 생각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명은 이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서 건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이제 그 해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뭐 경찰관 안내 때문에 그래 이런 해명하지 마시고 네. 잘못된 거다. 죄송하다. 저는 해명이 더 납득이 안 가요. 경찰관이 빨간불인데 총리님 건너십시오 하면 총리가 알았어 그러고 건너야 됩니까? 야단 쳐야죠. 야단 쳐야죠. 야단을 쳐야죠. 그다음에 이게 위험할 수도 무슨 있고. 급한 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통을 통제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네. 근데 통제한 것도 아니고 네. 빨간불인데 그냥 건넜거든요. 심지어 예상 시간보다 아마 먼저 가게 된 당연하죠. 일정이었을 30초였으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하등 급할 것도 바쁠 것도 없는데 경찰이 안내하는 대로 했다 그러면 영혼을 어디다 방임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경찰이 뭐 훔치라 그러면 훔치고 들어놓으라 그러면 훔치라고는 안 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아니 그러니까 네. 부적절했고 예. 그게 총리로서 네, 훔치라고는 안 해요. 뭐 판단 능력까지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알겠습니다. 네. 놓고 사는 셈이죠.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소스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여치하지 않겠습니까? 뭐 소위 김장연대라고 해가지고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모습이 나왔는데 표정이 아주 맑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분들 표정은 밝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심정은 참 참담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뭐 지금 김장연대 얘기하는데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간장연대 이야기가 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2달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 또 무슨 연대가 뜰지 권장연대, 원장연대가 혹시 있지는 않을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원은 원희룡 장관입니까? 네. 권은 권성동 의원이고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낙하산 얘기도 들리니까 권영세 장관 권영세 장관. 네, 네. 그거는 아닐지 네. 제가 이걸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최소한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당에 대한 비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가 전략과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를 내놔야 되는데 네. 이게 레이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연대할 생각부터 한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한다는 게
제 눈에는 매우 한심해 보이고요. 네. 그런데다가 계속 그 연대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네. 이제 윤심 마케팅 하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아바타 2 영화가 굉장히 관객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보여지는 장제원 의원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뭐 대표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제가 국힘 소속이라는 게 뭐랄까 자랑스럽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만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당에서 전개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보수 패널을 좀 잘 선정하라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진 장관님보다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됐습니다. 정말 뜻밖의 그렇게 너무 지적을 강하게 해주셨는데 비판하시네요. 애정 어린 비판입니다. 네, 네. 저는 우선 장제원 의원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핵관 책임론이 나오고 권성동 의원하고 공개적으로 막 충돌하고 그랬을 때 장제원 의원이 나는 지역구만 있겠다고 일종의 피신을 했거든요. 네. 석 달 만에 다시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아무런 설명도 없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 얘기도 없어요. 그냥 와서 대통령하고 윤핵관 만찬 이후에 연대 중심 당권 생산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웅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정치인이 최소한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는 국민적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어떤 명분 같은 게 피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한 거니까 이게 저도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지금 장면이에요. 두 분만큼 지금 뭐 강하게 비판을 하는 대표적 주자가 한 분 있죠. 국민 정당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슷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정당이 됐냐.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주의 감독을 하고 오다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을 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건데 그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사실 뭐 유승민 배제 룰이다 뭐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핵관이 폭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헌법은 아니지만 유신 개헌할 때 그때보다 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의 룰 아니에요. 네. 경쟁의 룰이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핵관 당 지도부에서 일사불란하게 해요. 과거에는요. 전당대회 준비 같은 데서 룰을 만지고 의결은 최고위에서 하고 뭐 당규는 당무위, 당원은 뭐 중앙위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없이 그냥 속정속결해버려요. 그다음에 또 출마를 하겠다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이 룰 미팅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도 없어요. 대통령 뜻대로 뜻을 받아서 비대위가 룰 개정하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배제돼 있다.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조율을 합니까? 얘기 듣고요. 아예 공식적인 그런 이제 대리인 테이블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결과가 어떻든 완전히 생략되고 그냥 그러니까 폭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동물농장 비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 비유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지만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잖아요. 사실 이게 100% 당원 투표 플러스 결선 투표. 결과를 물론 봐야 알겠지만 이 내용은 사실 경선이라는 외피만 둘렀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내용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거의 임명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없이 저는 받아들였어요. 선출이 아니라 임명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 대표 뽑는 룰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데 제대로 된 당내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인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놀라고 참담했던 거는 별로 의원들이 문제 제기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분 이렇게 꼽아보니까 5손가락도 안 채워지는. 네. 의인 10명이 모자라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했다는 그 성경 내용이 퍼뜩 생각이 난 그래서 거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네. 있는데 이 룰 변경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진짜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화가 났었는데 그래 뭐 이 룰로도 나 자신 있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말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아이고 이런 이상한 룰에 그런 얘기 할 때냐고 화를 냈고 안철수 의원은 아니 당신은 출마할지 안 할지부터 정해라 이렇게 물어보던데 유승민 전 의원이랑 절친이잖아요. 나온답니까 안 나온답니까? 본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후보 등록일 즈음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더 의견도 들어보고 민심의 흐름도 좀 본 다음에 본인이 늘 이야기하듯이 유불리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점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게 자신의 소명, 네. 정치적인 소명인지 아닌지 그것만 붙잡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지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죠. 네.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 그대로 그게 다예요. 합니다. 네. 아직 본인도 지금 최종 아직 결정이 아직 안 났다. 결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못 하신 상황.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노조를 적폐로 보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관된 기준이라 그래야 될까요? 적대시, 적대적 관계를 설정을 해요. 적폐라고 하고. 심지어는 뭐 북한과 빗대어서 막 설명도 하고. 화물여대.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초기에 대통령 취임사 때부터 대통령이 좀 극우화되고 있다. 또 극우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흔적들이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과정들이 그거거든요.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선을 분명히 긋고 적대시한다는 것이 읽혀지는 거죠. 시시비비를 떠나서. 근데 대통령은 주로 방어하는 자리고 해결하는 자리고 조정하는 자리고 이런 업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어느 한쪽 완전히 잘못됐다 그러고 법인세도 풀고 뭐도 하고 노동시간도 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은 한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공격 일본도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이 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마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귀족 노조적인 네. 성격을 가진 그런 노조. 저는 뭐 적폐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네. 개혁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노동 개혁을 천명을 하려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이 노동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이며 우리 정부가 노동 개혁을 달성했을 때 그릴 수 있는 청사진 이런 거를 내보이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세부 정책 과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노동개혁 이야기 하시면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근로시간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근로시간 문제도 있고 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격차 문제도 있고 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차곡차곡 하나씩 하면서 국민의 협조, 그다음에 노조의 협조를 구해가는 이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첫날 노동개혁 이야기하면서 근로시간 이야기만 나오니까 52시간에서 갑자기 이제 69시간 우리 근로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공론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애초에 노동개혁이 지금 막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문재인 정부 인사가 나오셨으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통계 조작 통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뭐 집값도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조작이 뭐죠? 과정이나 결과에
수치나 네. 이런 거를 만지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지는 거죠. 그건 조작이죠. 수치를 만진 거는 없어요. 조사 방식의 선택이나 변화였죠. 방식의 문제였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주로 비정규직, 예. 주택 가격, 네. 가계 동약. 예. 가계 동약 박근혜 정부 때 1년 단위로 하자 그런 거를 소득 격차를 좀 봐야 되니까 분기로 하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갖고 분기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났어요. 네. 폭탄 맞은 거거든요. 아, 문재인 오히려 정부가. 손해봤다. 문재인 정부가 폭탄 맞으려고 조사 방법을 바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수치 조작도 아니고 네.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는 지수 조사에서 KB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그렇게 하고 네. 있는데 어느 지표를 갖다가 인용했느냐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뭐 방법의 차이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 당시에 그 굉장히 의심할 만한 그런 건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네. 다 밝혀질 뭐 것 아직 같아요. 뭐 내용이 나온 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이거 네. 지켜보도록 근데 너무 하겠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예. 조사 중인데 감사원에서 흘려요. 조작이라고 몰고 가는 거예요. 건보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아니 제가 네. 복지부 장관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맞추는 건보 질문이에요. 개편안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네. 네. 이거는 문재인 케어의 수정 보완이지 네. 폐기가 아니거든요. 폐기가 아니다. 저는 그 개편안 내용이 매우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됐어요. 왜냐하면 아.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의료 과소비나 그 의료 남용의 문제가 생겨서 네. 그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을 걷어내서 네. 그렇게 절약된 재원을 가지고 부족한 필수 의료에 집중 알겠습니다.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축소하는 건 아니다. 네, 네이밍이 잘못됐다. 네. 아니 그런데 이거를 폐기라고 얘기를 하는 네이밍. 바람에 예. 국민들과 오해사게 반대쪽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 사게 하고 알겠습니다. 저항을 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한 거는 10초만 재주세요. 아, 매우 시간이 없네. 스토피다. 매우 동의하는데. 어리석다. 근데 포퓰리즘 때문에 건보재정 손실냈다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제 적정성 심의라든가 급여 항목 적정적 심의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거 MRI나 뭐 네. 초음파 이거 전체 알겠습니다. 100조 중에 2천억인데 네. 이거를 막 침소봉대해갖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일을 잘하고도 욕을 먹게 생긴 상황이라서 네. 제가 매우 안타까워서 네이밍을 드리는 지금 말씀. 저희가 이제 뜨겁게 알겠습니다. 달아올랐는데 그 이야기는 아쉽게도 저희가 다음 심야토론 시간에, 제작진한테 예. 연락드릴게요. 심야토론.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